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HSK 5급 고득점 합격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콕콕 합격 복귀기 양용호입니다. 차이나는 중국어 HSK 5급 독해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울 내용은 교재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 내용인데요. 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해볼 내용은 일부분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출제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기출 문제를 하나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해 문제는 총 몇 문제가 나오던가요? 독해 문제는 듣기와 마찬가지로 듣기 45문제, 독해도 45문제가 나는데, 독해는 1, 2, 3부분이 있습니다. 이 46번부터 90번까지인데요. 45문제 중에서 일부분 문제는 46번부터 60번까지 15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이 15개 문제에서 독해 난이도 전체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독해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독해 일부분 빈칸 단어 넣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독해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일단 그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왜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문으로 치면은 지문, 이제 제시된 지문이 하나 있고, 짧게는 4줄, 길게는 6, 7줄 정도 되는 지문이 있어요. 거기에 빈칸이 보통 4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긴 지문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 일부분은 4개의 지문을 해석하면서 그 각각의 지문에서 빈칸이 보통 3개, 4개, 4개, 4개 이렇게 똥똥똥 뚫려 있거든요. 거기 안에 적절한 단어나 혹은 문장을 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문제 중에서 대부분 단어를 넣는 문제고, 15문제 중에서 딱 3문제만 문장을 넣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15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단어 넣는 문제고, 3문제가 문장을 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의 지문이 등장하게 되느냐? 지문은 보통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1화, 5화. 이 말은 1화는 영어로 하면 에피소드가 돼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유익한 이야기. 우화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아니면 설명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설명문, 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시어로 나오는 A, B, C, D 단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5급 필수 단어입니다. 거의 90%, 99% 5급 필수 단어가 제시가 됩니다. 가끔 4급 단어도 나오기도 하는데, 걔는 15문제 중에서 한 2-3개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자, 5급 필수 단어가 A, B, C, D로 제시가 된다. 그러면 5급 필수 단어는 1300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중에서도 특히 잘 나오는 품사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은 특히 명동형은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사라고 합니다. 실사,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보리를 이제 실사라고 하거든요. 반대는 허사가 있는데 뭐 개사라든가 부사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가 자주 나오고, 어쨌든 명동형이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단어를 배울 때는 이 명사, 동사, 형용사 위주로 단어의 뜻을 일단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교재 145페이지에 있는데요. 1화, 5화 지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먼저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죠. 혹시 145페이지 문제, 기출 맛보기 문제를 보지 않으셨다면 화면 정지를 잠깐 하시고 개인적으로 풀고, 그리고 저와 같이 다시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과연 독해 일부분 빈칸 단어 넣기 문제는 어떤 출제 원리에 입각해서 나오는가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해석을 해 갈 수밖에 없고요. 제시어를 보면 대부분 5급 필수 단어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다? A, B, C, D의 최소한 단어의 뜻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보통은 품사 그리고 뜻이 가장 중요해요. 좀 더 얻는다면
품사까지 알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게 될 때는 품사,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용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원칙이죠. 그렇죠. 이 단어는 과연 어떤 단어와 잘 어울리는가, 이 단어는 수로가 되는가, 주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좀 말이 좀 추상적이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5급 독해 일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5급 필수 단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 위주의, 명동형 위주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게 품사, 어떤 품사이고, 그리고 어떤 단어와 자주 어울려서 실제로 쓰여지는지를 용법까지 알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位英明이라는 것은 똑똑하다라는 거든, 한 똑똑한 국왕이, 자, 여기서 끊고요. 选吧 여러분 잘 보세요. 5급 지문이지만 가끔 6급 단어도 나와요. 이 6급 수준의 단어거든요. 选吧는 선발하다라는 건데, 근데 무턱대고 6급을 무책임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음절이라면 한 1음절만이라도 해석하면은 그 이음절의 단어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选은 상급이거든요. 선택하다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다라고 해석해서도 괜찮아요. 자, 한 똑똑한 국왕이 选吧 선택한다, 선발한다. 法官 법관을 선택합니다. 법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1번 위치는 의미상 선발하다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선발할까? 공카이 하면 이제 공개적이다라는 거죠. 형용사라서 공개적이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선발하다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이 형용사도 동사를 혼자서 수식할 수 있거든요. 이거 더 없이 수식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음절, 다수의 이음절 형용사는 공카이. 더, 구조조사 더 없이도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오화는 뭐예요? 호화롭다죠. 번쩍번쩍, 럭셔리한 거. 호화롭다, 호화롭게 선발하다, 좀 어색하고요. 세모라고 할게요. 찌리에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다라는 거죠. 치열하게 선발했다. 나쁘지 않아요. 찌리에. 그리고 요지우, 유구하게 선발했다. 요주,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즈, 유구하다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솔직히 여러분들 A가 더 마음에 들잖아요. A가 마음에 들 겁니다. 그렇다고 원천적으로 찌리를 아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치열하다를. 자, 그러면은 좀 더 해석을 해보고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더 이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똑똑한 국왕이 어떻게 법관을 선발합니다. 有三个人 3명의 사람이 毛遂自荐 毛遂自荐이라는 것은 모수라는 장수가 스스로 천거하였다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성어인데,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3명이 자가 추천을 하였다. 한 명은 是贵族 귀족이고, 한 명은 是曾经 일찍이陪伴 모시고, 누구를? 국왕을 모시고 뭐뭐 했는데, 난정北战 성어 북쪽으로 정벌하고, 남쪽으로 정벌하고 북쪽으로 전쟁하는, 남과 북으로 싸움터에 다니던 우시, 무사였다. 이렇게 되겠죠. 하이요, 그리고 또 있다. 한 명은 있는데 그 사람은 是普通的教师 평범한 교사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 자, 좋아요. 어떻게 선발했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선발했다. 공개적으로 선발했다. 나쁘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찌리에 치열하게 선발했다. 세모라고 표시해 두셨죠.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치열한 느낌이 듭니까? 아니죠. 그냥 비밀리에 하지 않고 다 까놓고, 그러니까 뭐 스스로가 다 이제 지원하잖아. 自荐 스스로 추천하잖아. 그쵸? 공개 선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A가 가장 알맞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찌리에라는 단어는 이렇게 써집니다. 공카이招聘 채용하다라는 거예요. 공개 채용하다. 공카이 파비ao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하오화는 어떻게 쓰느냐. 하오화의 홀리, 홀레라고 하는 건데 결혼식이죠. 호화 결혼식 정말 많이 쓰고요. 하오화 치처 하게 되면은 호화 자동차,
그 다음에 하화 주자이 얘는 6급 단어인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주자이 주택입니다. 호화 주택이 됩니다. 그럼 찔레는 주로 어떻게 쓰느냐? 찔레는 막 부딪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찔레의竞争, 치열한 경쟁. 그 다음에 찔레의 운동, 극렬한 운동. 그래서 찔레는 두 가지를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치열하다, 막 경쟁이 심한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부딪히는 거죠, 크게. 그래서 극렬하다. 이렇게 강도가 센 걸 얘기합니다. 운동 같은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요지오의 경우에는 요지오의历史 하게 되면은 유관 역사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지오의 전통, 유관 전통 역시 많이 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한 문제 풀었는데 4개의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걸 용법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죠. 왜냐하면 이따가 마지막에도 한번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독해 1부분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못된 상태가 문제만 풀면서 실력을 높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만 풀면서 실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딱딱딱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잘 대비하는 방법이지, 문제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어떻게 해결한다? 절대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답이 아닌 단어도 이 단어는 이렇게 자주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와 함께 고정격식을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의 내용이 나와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어울림, 그 따페라고 하거든요. 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주로 같이 어울려서 쓰는지도 함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왕링러, 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링은 이제 대령하다의 령자거든요. 사람을 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왕이 그들을, 그러니까 세 명의 지원자가 있다 그랬죠. 데리고 라이다 어디로 왔습니다.池塘边,池塘은 연못이죠. 못입니다.边은 어떤 가 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못 가로 왔습니다. 池塘上 존연문입니다. 장소가 주어가 되는 문장을 존연문이라고 그래요.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못 위에는 漂浮着 저거 붙었으니까 이거 동사겠죠. 떠다니고 있다. 几个城子 城市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가 떠 있습니다. 국왕이 원贵族 귀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池塘里 못 안에는 이공 총 飘着 떠다니다 几个城市 몇 개의 오렌지가 떠다니느냐? 자, 왕이 면접의 내용으로 어떻게 귀족에게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저기 오렌지가 몇 개 있는 것 같으냐 하니까 贵族 귀족은 走到 어디로 걸어갔다. 近前 가까이 걸어가서 数了数 이때 수는 삼성 숫자가 아니고 수를 헤아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수를 헤아려 본 후 대답하기를 총 6개입니다. 그리고 陛下 폐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침표가 찍혔고 여기 어디 이렇게 인용보호가 더 있죠. 그러면 이 말을 한 누구 귀족의 말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은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끝났습니다. 마침표 있고 여기 인용보호도 쓰여졌죠. 그러면 귀족이 하는 말이 여기서 끝. 그러면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2번은. 자, 힌트를 보니까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해 일부분은 지문이 이렇게 생긴 지문이 총 4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각각 3문제, 4문제, 4문제, 4문제 해서 총 5문제가, 5개의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로는 15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총 4개의 지문이 나오면서 다 합쳐서 15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상관없는데 보통 4개씩 있을 때 여기 하나가 문장 고르기 문제가 나와요. 문장 고르기. 3개는 단어 넣기, 하나는 문장 고르기, 3개는 단어 넣기, 하나는 문장 고르기.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문장 고르기의 문제가 나왔는데, 자, 문장 고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
의미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앞뒤, 빈칸 앞뒤에 있는 부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접속사, 부사, 대명사, 그리고 주어. 자, 이걸 주접부대라고 하거든요. 주어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접속사가 쓰였는지, 부사, 어떤 부사가 쓰여졌는지, 대명사, 어떤 대명사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푸셔야 틀리지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자, 문장이 새로 시작합니다. 여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없죠. 우월로 바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2번 문장에서 답이 될 문장의 주어가 이 문장에도 주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왜냐면은 우리 문장에서 주어가 이렇게 하고 같은 주어면은 여기 주어를 다시 안 써버려요. 이렇게 써버리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주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은 물었다. 우시 무사에게 물었다. 동양의 문제 똑같은 문제를 물었다. 자, 묻는 사람은 지금 국왕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2번 문장의 주어도 왕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게 어딨나요? 贵族很得意 귀족이니까 안 되고, 그리고 고왕 국왕이 있고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고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따지야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이번 문장은 반드시 국왕이 주어가 되어야 되니까. 같은 주어는 뒤에 또 나올 때 그것을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B 아니면 C가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가볼게요. 국왕은 没有表态. 表态라는 것은 表示 표시하다 무엇을 态度 태도를 이거예요. 태도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국왕은 태도하지 않았다. 말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6개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국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무사에게 똑같은 문제를 물었습니다. 일단 말은 됩니다. 근데 시도 보시면 국왕은 리엔 연거푸 연신 디엔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거 긍정의 표시죠. 역시 여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빈칸 안에서만 판단했을 때 정답 후보가 2개만 있다. 그러면은 이 안에만 있지 말고 좀 더 앞이나 뒤의 문맥을 고려하여 답을 정확하게 골라라 라는 요구예요. 뒤에 더 읽어야 정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끝이 아니다. 계속 가야 된다. 우시 무사는 두 번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무사였잖아요. 무사는 甚至 심지어 没有走近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就说 말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我也看到6个陛下 저도 6개를 보았습니다. 폐하. 그러니까 처음에 귀족도 6개. 그 다음에 무사도 6개. 맞죠? 근데 뒤에 보니까 고왕 렁이 뭐냐면은 여전히 4급 단어 중에서 렁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전이라는 단어거든요. 요게 쉬운 말로 하면은 할시가 됩니다. 할시 여전히. 아시겠죠? 여전히라는 말은 렁지우하고 같은 건데 이 6급 단어예요. 어쨌든 여전히가 됩니다. 국왕은 여전히 没有说话 말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转向 방향을 어디로 돌렸다. 어디로 돌리다? 교사에게. 자,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국왕이 렁지우 여전히 没有说话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물었던 대상 누구였죠? 귀족. 귀족이 대답을 했을 때에도 역시 어떻게? 6개입니다 라고 폐하한테 대답했을 때 이 왕이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시처럼 오케이 잘했다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아니면은 没有表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전히 태도를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을 귀족에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역시 특별한 가타부타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라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얘 렁지우 때문에. 렁지우 没有说话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면 처음에도 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디엔디엔 리엔 디엔토라는 말은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잘했어. 이런 표시거든요. 긍정의 표시를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렁지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B가 정답이 된다.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우리가 문장 고르기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문장 고르기 앞에 문장도 있고 뒤에 문장도 있을 때 각각의 오는 주어가 여기에 주어가 있고 같은 주어면 여기는 주어를 안 써버린다. 그럼 이 주어가 그대로 여기 주어로 와서 문장에 잘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만으로 답이 안 나올 때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내려가서 전체적인 좀 더 넓은 영역에서의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자, 3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귀족이에요. 귀족은 처음에 어떻게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갔습니다. 두 번째 무사는 어때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볼게요. 직접 말을 하였다. 직접 말을 하였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말을 하였다. 진지, 긴급하게 말을 하였다.明显, 분명하게 말을 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그냥 뜻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제가 추측한데 아마 D가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D는 정답이 아닌 이유를 일단 설명했고, 일단 A가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부터 공감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直接는 직접적이다라는 뜻 말고, 예를 들면은 直接도 관시하게 되면 직접적인 관계라는 거죠. 자, 한자식 해석, 직접이 한자거든요. 그리고 한글식 해석이 다른 느낌을 줄 때 있어요. 본질은 같은데. 直接를 직접이라고 말고 한글식으로 해석하면은 바로 곧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直接回家라는 말이 뭐냐? 너 수업 마치고 直接回家라고 말을 했다 칩시다. 중국어로. 下了课你直接回家吧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너 수업 마치고 직접 집에 돌아가 이런 말이 아니고 바로 곧장 집에 돌아가. 딴 데 세지 말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혹은 바로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는 직접이라고 해석할 때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자, 直接回家를 여러분들 직접 집에 돌아가다라고 해석할까요? 아니죠. 바로 돌아가다. 바로 얘기해 直接说话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무사는 가까이 가보지도 않아요. 얘는 적어도 귀족은 가까이 갔잖아. 오렌지 앞에. 근데 무사는 그것 또한 아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가 있는 거야. 얘는 심지어 거만해. 무사라서 좀 거칠고. 심지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바로 얘기해버립니다. 바로 그냥 보고 바로 얘기해버려요. 그죠? 다른 중간 단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直接를 바로라고 해석했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D는 왜 답이 아닌가를 이따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正式라는 말은 잠깐만요. 여기 间接라는 6급 단어입니다. 이건 간접적이다 라는 거거든요. 간접적이다 6급 단어입니다. 여기 直接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直接는 바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음을 주의하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正式가 있는데요. 正式는 정식적이다. 정식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동사를 바로 수식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正式道歉, 정식으로 사과하다. 正式开始, 정식으로 시작하다. 正式命名为, 이것도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命名为, 왜는 이때 이성입니다. 무엇으로 라는 뜻이고요. 命名为, 무엇으로 명명하다. 이름을 딱 못 박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뭐뭐라고 명명하다. 정식으로 뭐뭐라고 이름 지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지, 긴급하다라는 형용사인데요. 진지, 칭况, 이때 명사를 수식을 많이 합니다. 긴급 상황. 그 다음에 처리하다 무엇을? 진지, 칭况, 긴급 상황을 처리하다.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아까 문제의 D는 왜 답이 아닌가? 자, 일단 D는 明显은 어떻게 쓰는가를 볼게요. 明显提高 하게 되면은 현저하게, 明显은 분명하다라는 해석도 있고 현저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이러면 일단 현저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현저하다라는 얘기는 특히 변화가 확실하게 인지될 때 쓰는 겁니다. 변화나 어떤 사건 발생이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티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明显 티가 현저하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明显的错误라고 하게 되면은 错误는 잘못이에요. 분명한 잘못이에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는 거야. 그 明显的差距, 차주라는 것은 차이를 얘기하죠. 뚜렷한 차이, 현저한 차이. 그러면은 여러분 말을 하다는 明显이 수식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明显이라는 뭐다? 어떤 사건 발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의 변화 등이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것은 어떤 사건 발생도 아니며 어떤 현상의 발생도 아니며 어떤 변화도 아니에요.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바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얘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성급한 모습. 그래서 A가 확실한 거죠. D는 수어를 수식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겁니다. 문제 좀 어려웠죠? 그래서明显은 여러분들 이렇게 향상하다 혹은 잘못 혹은 차이 이렇게 어떤 지각을 통해서 눈이나 청각 어떤 시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변화가 인지될 수 있을 때 그때 明显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明显이 현저하다, 뚜렷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번 가볼 텐데요. 이번에 자, 教师 교사는 并没有 결코 뭐뭐 하지 않았다. 지휘는 어디에 급하다라는 건데 回答 대답에 급급해 하지 않았다. 他脱掉 벗었다. 鞋子 신발을 벗고는 静止 자, 마지막에 교사가 나오는데 좀 다른 모습이에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곧장 走进 걸어 들어갑니다. 食堂里 연못안에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把橙子 오렌지를 拿了出来 꺼냅니다. 陛下폐하 一共총 3개의 오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음은 그 오렌지들은 都被 어디로부터 뭐로부터 从中间 중간으로부터 切开了. 切는 자르다라는 건요. 잘려졌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오렌지가 있었는데 이게 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엎어졌던 거죠. 그래서 6개 있었던 겁니다. 한 상, 두 상, 세 상. 근데 총 엎어져 있었으니까 이 6개처럼 보였다는 거죠. 중간에 잘려서 그랬다. 국왕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때 따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 따오는요. 여기 쇼의 뜻입니다. 도가 아니고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뭐뭐 하게 말했다거든요. 어떠하게 말했다는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죠. 只有你才 오직 너만이 비로소 合适的人选 인선 사람의 선택 사람을 선택하는 것 오직 너만이 너야야만이 비로소 적절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A. 명령입니까? 아니고요. 따잉은 동의하다라는 건요? 아니죠. 왜냐면 신상 감상하다 아니죠. 청산 그렇죠. 칭찬이죠. 칭찬하며 말했다 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命令, 명령하며 말하다 이런 거고요. 接到命令 하면 명령을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따잉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는데 따잉을 자꾸 이제 대답하다라고 하시는데 대답하다가 그 뜻이 있긴 했는데 주로 쓰여질 때는 동의하다, 허락하다, 들어주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부탁이나 요구를. 그래서 따잉 야오 치유 하게 되면 요구를 들어주다. 따잉 칭치우 부탁을 들어주다. 칭치우 그리고 마마 따잉 하이스 하면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들어주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도 바로 올 수 있어요. 알겠죠?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신상은 일단 감상하다라는 뜻이 가장 중요해요. 신상, 인유의 음악을 감상하다. 신상作品, 작품을 감상하다. 신상 샤왕, 자, 샤왕을 감상하다 하면 어때요? 좀 느낌이 이상하죠? 이때는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다. 사람이 오면은 무슨 뜻이다?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신상을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라고 해서 좋아하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신상은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할 때는 뒤에 명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다른 동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반면에 청자는 뭐다? 청잔学生, 학생을 칭찬하다. 交口 称赞 하게 되면 입을 교차하여 칭찬하다라는 것은 서로 칭찬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칭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얘는 또 청잔, 칭찬하며 말을 했다. 청잔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은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선생님 진짜 이거 신성하고 청잔하고 둘 다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단어를 외울 때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뜻을 외우는 것이 가장 1번이고 그 다음에 혹시 안다면 품사까지 알면 좋아요. 그 다음에 최고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떤 다른 단어와 어울려 쓰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오기가 사실은 이 단계까지 오기가 용법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단어의 뜻만 기억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5급 단어 위주로 우리 교재에는 다 단어 풀이에다가 급수를 설명했죠. 4급짜리다, 5급짜리다, 6급짜리다. 5급 위주의 단어들을 어감으로서 익힐 필요가 있어요. 어감이라는 것은 단어, 이 단어, 그다음 이 뜻, 이 단어, 이 품사 이것만이 아니고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느낌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많이 정독하면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단어를 외우는 효과도 있고 어감을 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린 말씀은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 정독을 하면서 5급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떠한 내용에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지를 어감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독을 하면서 길러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해석해 볼게요. 只有 오직 니 너만이 知道 알고 있구나. 不能轻易 쉽게 下 내리다 무엇을 结论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구나. 因为 왜냐하면 我们看到的 우리가 보는 것은 并不都是 결코 다 뭐뭐가 아니다. 事情的真相 사건의 진상이 아니기 때문이지. 이렇게 가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독해 1부분은 독해 45문제 중에서 15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해 1부분을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낚시죠. 여러분 낚시로 물고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물을 쳐서 낚시 물고기를 잡을 것이냐. 당연히 많은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야 되겠죠. 그물을 치는 방법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서 5급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체크함으로써 어떤 그 단어의 어떤 용법,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가를 느낌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막연해요?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문제만 푸는 것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자. 해석하려면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단어에 5급 단어라 딱딱 적혀 있거든요. 5급 단어는 그 5급 단어 위주로 뜻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는 이처럼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자주 어울리는가를 따페, 그 고정격식이라 그러는데 혹은 어울림이라 그래. 단어의 어울림, 단어의 조합. 이것 위주로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교재 없는 내용이요. 이건 이렇게 많이 씁니다. 라고 따페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저는 노트에 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독해 공부에서는 이 새로운 단어가 나왔고 이 단어는 이 단어와 어울려. 선생님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절대 문제 풀이식으로 독해 일부분을 대비할 수 없다. 문장을 해석하면서 들어간 5급 단어를 외우는 방식 혹은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잘 어울린다라는 따페이 형식으로 정리하는 걸 통해서 독해 1부분을 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독해 2부분, 독해 3부분 할 때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면 다 토탈이거든요. 합쳐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림까지 막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어휘력 증강이 중요하다. 어휘력은 단어 하나만 뜻을 아는 게 아니고 그 단어와 단어의 어울림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이나는 중국어 HSK 5급 독해 제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